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조카의 발표회에 참석했다가 25살 보육교사가 한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 이 반지 우리 어머니 것과 정말 똑같아요. 25년 전 첫사랑에게 선물했던 할머니의 유품 반지를 보고 하는 말이었죠.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면서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과연 이 반지가 숨기고 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평범하지 않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 아이들의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큰 강당에는 부모들과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45세의 강민호였죠. 깔끔하게 다림질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이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그였지만 오늘은 조카의 발표회 때문에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일정이 빡빡한 가운데 시간을 내어온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성격상 조카의 중요한 날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학부모들의 대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이런 분위기가 낯설었지만 조카를 찾기 위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아이들을 인솔하며 무대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5살의 서지안이었죠.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안은 새로 입사한 보육교사였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하고 어린이집에서 일한 지 겨우 석 달이 되었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발표회가 시작되자 민호는 조카를 찾기 위해 앞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속한 반의 담임 선생님이 바로 지안이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아이들의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호도 조카 때문에 지안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강준우 어머니의 형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서지안입니다. 준우가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약지에는 특별한 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거든요. 빈티지 에메랄드 반지였는데 이는 그의 할머니가 물려준 귀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지아는 민호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그의 손에 있는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어머, 이 반지. 네,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정말 신기해서요. 우리 어머니 것과 정말 똑같아요. 민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반지는 매우 희귀한 것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받은 것으로 당시에도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정말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는 반지예요. 민호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생 시절 첫사랑에게 약혼 반지로 선물했던 바로 그 반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너무나 황당무계한 상상이었으니까요.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지아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금 당황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서미선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민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미선. 25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었거든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그 미선이 지안의 어머니일까요?
그렇다면 지아는 누구일까요?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반지와 이름, 그리고 지안의 나이까지 고려해보니 우연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첫사랑 미선과 헤어진 후 줄곧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그리움과 후회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만약 정말 지안이 미선의 딸이라면, 그리고 자신과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은 21살의 대학생이었고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었죠. 경영학을 전공하며 장래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미선을 만난 곳은 대학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미선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20살이었던 그녀는 가난한 집안의 딸로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미선을 본 순간부터 민호는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카페를 자주 찾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미선도 처음에는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인 민호에게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부잣집 아들들과는 달리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진정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민호는 미선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미선은 민호의 진심과 배려에 감동받았죠.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민호는 미선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유품인 에메랄드 반지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훗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당부하셨던 반지였습니다. 미선아, 이 반지를 받아줘. 이게 뭐예요? 너무 비싸 보이는데. 우리 할머니 유품이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라고 하셨거든. 내가 그 사람이야. 미선은 반지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같은 가난한 집 딸을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민호가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죠. 특히 민호의 어머니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여자와 당장 헤어져.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럴 수 없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니. 현실을 봐라. 너는 우리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야. 격에 맞지 않는 여자와 결혼할 수는 없다. 부모의 압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민호의 아버지는 미국 유학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반드시 해외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민호는 미선과 부모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선을 사랑했지만 가족을 완전히 등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회사 직원들의 생계까지 생각하니 더욱 복잡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부모의 뜻에 따라 미국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게는 제대로 된 이별 인사를 하지 못했어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민호는 미선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끊어졌고 편지도 오지 않았어요. 미선은 그제서야 민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줄곧 미선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부모의 압력과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민호는 부모가 정해준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회사를 물려받고 부모가 소개해준 여자와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었거든요. 이혼 후 민호는 혼자 살면서 사업에만 전념했습니다. 미선에 대한 그리움은 가슴 깊이 묻어두었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특히 할머니의 반지를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집에서 만난 지안이 그 반지를 보고 한 말이 민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정말 미선이 그 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지안이 미선의 딸이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민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미선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미선이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안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지안이 자신의 딸일까요? 나이를 계산해보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미선이 자신이 떠난 후 임신했다면 지금 25살인 지안이 바로 그 아이일 수도 있었거든요. 민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신은 25년 동안 딸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후회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용기를 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 피곤했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는 곧바로 신뢰할 만한 사립탐정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서미선이라는 여성과 그녀의 딸 서지안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자세한 신상 정보와 과거 이력을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민호는 탐정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안이 일하는 어린이집 위치, 대략적인 나이, 그리고 미선의 이름까지 말이에요. 탐정은 이틀 정도면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그날 어린이집에서는 지안이 동료 선생님과 어제 만난 학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제 준우 삼촌 오셨잖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분이 끼고 있던 반지가 우리 어머니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똑같더라고요. 설마 같은 브랜드 제품이겠지. 아니에요. 정말 특이한 디자인이거든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는 반지예요. 지안은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선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다고. 네, 어머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똑같은 반지가 있다니.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는데?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정장이 잘 어울리는 분이었어요. 회사 경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하시던 강민호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미선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강민호. 25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딸 앞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날 밤 미선은 방에서 혼자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간직해온 추억의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민호가 선물해준 에메랄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반지를 손에 들고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반지를 끼워주던 그날, 영원히 함께하자던 그의 약속,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의 모습까지 말이에요. 미선은 민호가 떠난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고민에 빠졌어요. 민호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혼자 키워야 할지 말입니다. 결국 미선은 민호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존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민호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미선은 혼자서 지안을 낳아 키웠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지안에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호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지안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말이에요. 미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틀 후 민호는 탐정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먼저 서미선 씨의 기본 정보입니다. 현재 50살이고 25년 전까지 대학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민호는 긴장한 채 탐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지한 양은 현재 25살로 미혼모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미혼모 가정이라니.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서미선 씨가 혼자서 딸을 키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서지한 양의 생년월일을 보면 정확히 25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민호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미국으로 떠난 시기와 지안이 태어난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친자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해 봐주세요. 그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 상의해 보시죠. 민호는 탐정과 헤어진 후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안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25년 동안 딸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미선은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민호는 지안이 일하는 어린이집 근처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퇴근하는 지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걸음걸이나 손짓 같은 것들이 말이에요. 민호는 확신했습니다. 지안이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선과 지안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먼저 미선을 만나야 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가 될 터였죠. 과연 미선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지안은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한 것이에요. 25년 동안 도망쳤던 과거와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지안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준우 삼촌이신 강민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지안은 조금 당황했지만 학부모 가족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퇴근 후 어린이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6시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지안은 궁금한 듯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는 건가요?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결국 반지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님이 저와 같은 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신기했어요. 혹시 어머님이 그 반지를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25년 전에 서미선 씨를 알고 있었어요.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거든요. 네. 어머니를 아신다고요? 네, 대학생 때 사귀었던 사이였어요. 지안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과거에 연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어머니는 줄곧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분이 그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 아버지를 아세요? 민호는 지안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안 씨, 제가 당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컵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살아있습니다. 지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정말 제 아버지시라면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그건 어머님과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혼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한 사정이 있거든요. 지아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머니와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아는 잠시 고민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미선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 민호가 나타났다는 거야. 네,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제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미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5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지아나, 엄마가 말해줄 게 있어. 네, 어머니. 내 아버지는 정말 돌아가신 게 아니야.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지아는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그분이 제 아버지인가요? 아마 그럴 거야. 25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거든. 다음 날 세 사람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25년 만에 재회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미선은 민호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선이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예전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미선아. 응, 정말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다 지난 일인걸. 미선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딸을 키우며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알았어야 했는데. 지안이가 내 딸이라는 걸 말이야. 당신이 떠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 미선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지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그만해요. 이제 와서 과거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두 사람은 딸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안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미안해, 지안아. 아빠가 잘못했어. 나도 미안해. 너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그날의 만남은 어색하게 끝났지만 세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세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특히 미선은 민호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25년 동안 쌓인 원망과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민호는 지안과 별도로 만나 아버지-딸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안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버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빠,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왜 그때 엄마를 두고 가셨어요? 정말 사랑했다면 끝까지 함께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안의 질문에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그때 아빠는 너무 어렸어. 부모님 반대에 맞설 용기가 없었던 거야. 용기가 없었다고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저를 혼자 키우셨을까요?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안의 말이 맞았거든요. 미선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냈는데 자신은 도망쳤던 것이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지안도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어요. 한편 미선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 되자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그 사람 마음은 어떤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책임감 때문인지. 미선은 민호의 진심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에도 자신을 버리고 떠났는데 이번에도 언제 또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민호는 미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꽃도 보내고 비싼 선물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미선은 그런 것들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25년을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민호는 미선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지안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민호가 지나친 행동을 했습니다. 지안의 어린이집에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에요. 아무런 상의 없이 말이죠. 아빠, 이게 뭐예요? 지안이 화를 내며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안은 동료들과 원장님 앞에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거액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도 이상했는데 그것이 지안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당황했어요. 미선도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돈 뿌리면 우리가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5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존심만큼은 꺾이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당신 돈이 필요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진심이요. 진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민호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상처를 준 것이죠.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날 밤 민호는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부자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지안도 아버지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줄 알았는데 결국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빠는 아직도 우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미선은 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사람도 처음 해보는 일이야. 시간을 좀 더 줘보자. 정말요? 엄마도 아빠를 받아들이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아빠를 원한다면 엄마도 노력해볼게. 미선의 말에 지아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민호는 이제 정말 진심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말이에요. 후원금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 민호는 지안과 미선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거든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가족에게는 서투른 초보자였어요. 지안은 그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연락하지 않자 오히려 섭섭했습니다. 화는 났지만 그래도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 아빠가 연락 안 하네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조용하고. 미선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민호가 쉽게 포기했다는 생각에 조금 서운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지아는 어린이집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후원금은 그대로 두고 대신 민호가 매일 아침 어린이집 앞 공원을 청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저 아저씨 매일 오시네요. 동료 선생님이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안이 보니 정말 민호가 빗자루를 들고 공원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지안은 궁금해서 밖으로 나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안아. 그냥 청소하고 있어. 왜요?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인데. 내가 돈으로 해결하려 했잖아. 이번에는 몸으로 하려고.
민호는 정말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아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장 입고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청소를 하다니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그만하셔도 돼요.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지. 그날 지아는 민호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딸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정말 변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싶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25년 동안 안 계셨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후회하는 거야. 내가 어릴 때 곁에 있지 못한 건 말이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변하시는 거 보니까 엄마도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정말.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 아직 확신은 안 서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으세요. 그날 밤 지아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가 공원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청소를 했다고. 네, 매일 아침마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미선은 조금 놀랐습니다. 자존심이 센 민호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진짜 변하려고 하는 건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빠가 정말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아는 부모 사이의 화해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어색하게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보세요. 기회를 줘야 하나? 네, 저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요. 25년 동안 없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미선은 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안이 아버지를 원한다면 자신도 노력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어. 한 번 더 만나보자. 정말요? 엄마도 마음을 열어보실 거예요. 완전히 열지는 못하겠지만 노력은 해볼게. 며칠 후 지아는 부모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어요. 민호는 꽃과 과일을 들고 조심스럽게 미선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서 와요. 미선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민호는 그 변화를 느끼고 조금 안심했어요. 이거 드세요. 고마워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지안이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 엄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정말. 예전에도 요리를 잘했었지. 민호가 과거를 언급하자 미선이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어요. 그때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는데. 지금은 정말 잘하시네요.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아는 그런 모습을 보며 기뻤어요.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미선아,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어. 응. 내가 혼자 지안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해. 미선은 민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힘들긴 했지. 하지만 지안이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내가 못한 일을 다 해줘서. 지안은 부모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해보자. 급하게 하지 말고. 미선의 대답에 민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거절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을게요.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미선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후 한 달 동안 세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매주 주말마다 지안과 미선을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의미를 배워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지안이 어릴 때 가고 싶어 했지만 가지 못했던 곳이었거든요. 와, 정말 신나요. 지안은 25살이었지만 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민호와 미선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아빠, 저거 타볼래요. 지안이 롤러코스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높은 곳을 무서워했지만 딸을 위해 용기를 냈어요. 그래, 같이 타자. 세 사람이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웃는 모습은 정말 행복한 가족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기 좋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에는 가족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선아, 지안아,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면 어떨까? 결혼 말이야. 민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미선과 지안은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응. 이제 우리 세 명이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 미선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저는 좋아요. 지안이 먼저 찬성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미선은 딸의 간절한 마음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시간을 좀 줄 수 있어. 생각해 볼게. 물론이야. 충분히 생각해봐. 일주일 후 미선은 민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호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선은 일주일 동안 깊이 고민한 결과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결혼하자. 정말.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어줄게.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만 보자. 그리고 지안이를 정말 소중히 여겨줘. 당연하지. 내 딸인걸. 미선의 승낙에 민호은 정말 기뻤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고마워, 미선아. 나도 고마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날 밤 지안은 부모의 결혼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딸.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결혼 준비는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의미 있는 시간을 원했거든요. 가족과 친한 사람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날, 지아는 부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행복했거든요. 엄마, 아빠, 축하해요. 고마워, 우리 딸.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여보, 회사 일 괜찮아. 괜찮아. 이제는 가족이 더 중요해. 미선도 민호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지아는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더욱 밝은 모습을 보였어요. 선생님, 요즘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가족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게 세 사람은 진짜 가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정말 자연스러운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어색한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빠가 되었고, 미선도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가족은 함께 브런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계란을 굽고 미선은 샐러드를 준비하고 지아는 과일을 썰고 있었어요. 아빠, 계란 타고 있어요. 아, 맞다. 민호는 아직도 요리에 서툴렀지만 가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선과 지아는 그런 모습이 귀여웠어요. 여보,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해볼게. 세 사람의 대화는 정말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래된 가족 같았어요.
식사 후 지안이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벌써 연애를 한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 어떤 사람인데? 어린이집에서 만난 분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미선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언제 소개해 줄 거야? 다음 주에 모시고 올게요.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을 다른 남자에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미선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딸이 벌써 결혼할 나이구나. 응, 시간 참 빨라. 내가 놓친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미선의 말에 민호는 위로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일주일 후 지아는 남자친구 김수연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28살의 수연은 정말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반가워요. 지안이 아빠 강민호입니다. 민호는 수연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딸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딸 잘 부탁합니다. 네, 정말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수연의 진심이 느껴져서 민호도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4명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연은 정중했고 지안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수연 씨는 어떤 분이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안이처럼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지안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민호와 미선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몇 달 후 지안과 수연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정말 내 딸이 결혼하는구나. 응, 우리 지안이가 벌써. 미선도 감동했습니다. 혼자 키웠던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니 꿈만 같았어요. 결혼식 날, 민호는 지안과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25년 늦었지만 마침내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정말 좋은 아빠예요.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좋은 딸을 둬서.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하객들도 감동했어요.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합니다. 민호는 지안의 손을 수연에게 맡겼습니다. 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잘 부탁합니다.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식이 끝난 후 민호와 미선은 집에 돌아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남았네. 응, 아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둘이서 어떻게 살까? 여행도 가고 못 해본 것들 하면서 살자. 민호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는 여전히 25년 전 선물했던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 반지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났네. 정말 신기한 인연이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자. 응,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두 사람은 포옹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몇 년 후 지아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민호와 미선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자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을 때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할머니도 만져보세요. 미선도 손자를 안으며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미선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네. 응, 늦었지만 이루어진 꿈이야.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지금이 더 소중해. 미선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했어요.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이루어진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반지가 이어준 인연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늦었지만 완성된 가족,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